어여쁜 별에게 전해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뭐 대한민국의 SF 여러가지 요즘 도전하는 일들도 좀 있었죠.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는 오리지널 아주 멋진 SF 드라마 8부작이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나오는 삼체. 이 삼체에 원작 소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의 오리지널 버전 류추 신이 쓴 삼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체, 처음에 저는 이 삼체가 도대체 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넷플릭스를 제가 좀 봤잖아요. 또 책의 내용도 좀 보고,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아주. 일단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국 작가가 이렇게 SF를 잘 만드나? 우리 중국 얘기하면 맨날 이렇게 어떤 무술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들로 많이 좀 나오는데, 그런 어떤 중국 문화 배경에 대한 그런 SF가 아니라 중국의 과거와, 근데 먼 과거는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청나라 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 대혁명에 있었던 그 시기와 현재와 또 완전한 지구의 오래전에 롱롱 타임 어고 지구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 항성방,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밖의 이야기를 아주 잘 구성해 놓은 그 책, 오늘은 소설 삼체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이 작가는 류츠신이고요. 이현아 허유영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자음과 모음 출판사, 아주 좋은 출판사죠. 에서 2020년에 나왔습니다. 이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 소설가죠. 여러분들 많은 류츠신의 책들 좀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작가를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연속이나 중국의 과학소설계 최고 권위라고 얘기하는 SF 은하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로 중국 현대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다음에 미래, 중국의 근미래의 중국 사회에 대한 것들을 묘사함으로써 중국의 과학의 어떤 소설의 지평을 좀 넓게 이렇게 넓혀졌다, 지평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겠죠. 지금 1963년 6월에 베이징에서 광산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이 사람도 엔지니어로서 이 류츠신이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 배경이 이 소설이나 이 내용들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버릴 것은 없구나. 살면서 느꼈던 모든 경험치는 다 언젠간 쓰이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985년에 화웨이 수리수리학원의 수리공전학과를 졸업하고 산신낭치관 발전소의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작가가 된 거죠. 근데 SF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줄 버런의 지구속 여행,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아서 C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책들, 이제 SF 과학 소설들을 읽으면서 SF에 이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핀 거죠. 그렇게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1999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로 시작이 됩니다. 고래의 노래로 데뷔를 했고, 이 소설은 웅장한 스케일과 상상력으로 좀 아름다운 문장들을 또 평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또 그녀의 눈과 함께 또 이것들 은하수상, SF 은하상, 중국 최고의 SF 소설 상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떠도는 지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의, 자꾸 SF 하면 미국이 생각나서 중국의 과학소설계의 이제 기대주로 떠올랐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이러한 소설이 나온다고?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이 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만 살아남은 지구, 이 지구에서 통치되어지는 미래를 그린 초신성 시대라는 여러분 소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가 번개 사고로 부모를 잃어요. 그리고 그 소년이 번개를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다른 소설인 구상섬전, 이런 것도 있고요. 향촌교사, 중국 태양, 유랑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급 중국 SF 소설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삼체, 이게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이제 삼체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구의 과거, 지구의 과거와 과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시작 오프닝 배경에 문화 대혁명, 중에서는 문화 대혁명
있었던 그 장면들이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삼체 이 드라마나 또 이 소설이나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넷플릭스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아주 뭐 불편하게 많이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불편할 만하고 사실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수백 년 이제 어떤 그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외계 문명과 인류 문명의 전면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외계 뭐 화성 침공 이런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에 이제 시작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세계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 쭉쭉쭉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여기 참 보니까 이 과학기술과 상상력의 어떻게 여기 평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과학기술과 상상력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작가다라는 어떠한 평가를 얻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풍부한 과학 지식과 엔지니어가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구체적이고 정말 디테일한 어떤 묘사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특별히 이 책이 되게 유명하게 된 것은 또 이 책을 추천한 유명인이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냐면 작품의 스케일이 워낙 커서 삼체를 읽을 때만큼은 백악관의 일상사가 사소하게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추천하면서 추천 글까지 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얼음과 불의 노래를 썼던 조지 마틴은 획기적이고 과학적, 철학적 사색, 그 다음에 정치적 역사, 음모론과 우주론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진짜로. 이 정치적인 것들, 각 나라별로 있는 이야기들, 중국을 배경으로 시작을 해요. 일단은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음모론. 우리 많은 사람들 좋아하죠. 음모론. 그리고 또 여기 또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많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제 소설가 모엔은 루치스는 평범한 인간의 삶에 과학적 지식과 상상력을 더해 특별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나로서는 결코 할 수 없었을 일이다. 아주 겸손하네요.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인데 뭐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뭐 키뉴엔, 킴 스탠리 로빈슨 유명한 뭐 작가들 막 이런 분들이 다 해가지고 추천사를 좀 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게요. 먼저 일단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책이 나와서 유명해졌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번 얼마 전이죠. 3월 20일 날 넷플릭스에서 8부작으로 방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일단 넷플릭스를 보는데 이거 재밌네? 그래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넷플릭스에 나왔던 이 오리지널 그 드라마는 왕자의 게임을 만났던 제작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정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투자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삼치에 대한 내용들 이제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 말씀 잠깐 드리고요. 본격적인 책 소개를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삼체는 이제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삼체 문제, 2부는 암흑의 숲, 3부는 사신의 영생으로 이어져 있어요. 지구의 과거 이 3부작으로서 어떤 무수한 위협에 놓여 있다는 거죠, 지구가. 여러분 지금 혹시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암흑의 숲과 같은 이 우주에서 인류가 마주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책을 쓴 거죠. 3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엔지니어였던 지금도 이제 엔지니어를 안 하고 있죠. 과거죠.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과학적 이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써가지고 이 책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스토리들이. 대략의 스토리는 이래요. 1부는 삼체 문제에서는 지구로부터 한 400이 이제 4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삼체 세계와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뭐 위성을 쏘아 올리고 뭐하고 하면서 혹여나 이 태양계 밖에 있는 어떠한 생명체가 있다면 연결을 하지 않겠나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했다는 거죠. 이 소설에서. 그래서 외계 문명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인류의 운명을 그려내는데 그게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2부에서는 암흑의 숲인데, 그래서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한다라는 우주 공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좀 찾아봤어요. 우주 공리를 내세워서 암흑의 숲과 같은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계 문명과의 이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컨택하는 거, 그 다음에 현실을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부에서는 외계 문명과의 전면전에서 살아남은 인류가 우주에 존재하는데 더 큰 공포와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남아져 있어요. 자, 여기에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1부 3체 문제 나오는 예원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이 여자가 뭐냐면 문화 대혁명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데, 물리학 가르치는 교수인데 죽음을 당해요. 거기 지금 보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문화 대혁명 당시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신은 아시겠처럼 그 미국이나 뭐 예를 들어서 서양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공산당 이외에는 다 옳지 않다라는 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대학에서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던 아버지가 죽고, 그 딸도 천재 물리학자인데, 그런 과정에서 엄마가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천재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원재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여자가 외계 문명 탐사를 목적으로 만든 특급 기밀 지역이 있는데, 이게 홍항기지라고 하죠. 지금 제가 좀 약간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스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세요. 스포도 감사합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외계 문명으로부터 인류 최초의 이제 전파를 수신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전파를 쏘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받는 거죠. 전파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는 순간 그곳의 위치가 파악되어서 당신들의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예언자. 왜냐면 여기 쭉 보니까 예언자가 이제 부모를 잃고 나중에는 자기가 발견한, 또 자기가 얻어낸 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들 있잖아요. 이거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연구했는데, 내가 찾아냈는데, 그걸 딴 사람들이 이제 가져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배신감들인데, 그런 배신감들을 느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딱 생각을 하고, 이걸 무시한 후에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답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호호. 그리고 뭐라고 변했냐면 되게 웃겨요. 이곳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여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기의 것을 다 잃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어떤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40년의 세월이 훅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개방이 되죠. 중국 개학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기초과학의 연구자들이 연이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아세요,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이게 아는데, 다 이게 자살처럼 보이는데 자살할 수 없는 상황. 죽었어. 근데 누가 침입한 적도 없고 죽인 흔적도 없어. 근데 이렇게 죽는다고 할 정도의 약간 기괴한 죽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죽음 가운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국제적인 과학학술 단체인 과학의 경제라는 이 모든 사람들이 회원이었다라는 걸. 죄송합니다. 무슨 하나회처럼, 네, 어떤 특별한 회원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나노 소재의 연구원인 이제 왕мя오라는 사람이 가장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총만 받던 여성 물리학자가 있는데, 친구였어요. 양둥이라는 사람이 또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왕마오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과학의 경계라는 그 회원들과 하나씩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래, 친구들이 쭉 나와요. 넷플릭스 영화에서는 이거 다국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로 묶어서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이게 막 중국 사람만 다 나오면 또 넷플릭스 되겠습니까? 넷플릭스 중국에서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시작은 중국 여성으로 하지만 거기에 같이 하는 친구들은 좀 다국적, 인종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가상현실 게임인데, 그 게임 이름이 삼체예요. 이게 약간 이게
아주 매끈하게 생겨 있는 우리 그 뭡니까 이게 머리에 딱 써가지고 눈까지 들어오는데 그걸 딱 쓰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가서 다른 삼체라는 그 세계와 이제 접촉을 하면서 그럼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만들어가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하면서 눈앞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눈을 감았다가 딱 뜨면 눈앞에 우리가 이렇게 그 타이머 맞추는 거 있잖아요. 맞추는 것처럼 그 숫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카운트다운이 재료가 되었을 때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을 막 긴장하면서 일부들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암흑의 습인데 이제 삼체 문명은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타향계에 거대한 우주 함대를 파견해요. 이제 그쪽 삼체라는 새로운 문명 세계와 지구 세계가 연결이 되어지고 삼체 그쪽 문명에서 지구를 멸망하기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주 함대가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런 위험 속에서 이제 암흑의 숲이라는 것과 우주에서 살아남은 그 암흑의 습의 그 함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계 문명과의 생존 경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는 우주 함대를 구축해서 또 대응에 나서지만 뭐 아는 것처럼 그 삼체를 딱 쓰는 순간 알아요. 거기서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문명보다 100년 이상 진보된 문명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호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겠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서양 문명이 또 호주도 영국에서 이제 사람들 막 왔을 때 여기 이제 원주민들 막 이렇게 땅 점령하고 왔을 때 잽이 안 되죠. 총하고 대포 쏘는데 여기서 화살 쏘고 창 던지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잽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계에는 더 큰 어떤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배의식에 막 사로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인들은 최후의 대안을 좀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삼체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겨냥하는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면벽 프로젝트예요. 면벽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뭐라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전략과 기술의 수준이 기술의 진보와 정비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인들에겐 전략이 있다. 전략. 삼체인들은 투명한 사고로 소통하며 그들의 계약이나 위장, 기만의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인류는 이 점에 있어서 적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구인들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저 사람들, 삼체인이죠. 이제 외계 문명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체인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이름이 있는데 이 컴퓨터 이름이 지자예요. 지자를 이 지구에 보여요. 그래서 지구인들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거 있을지도 몰라요. 조심하십시오. 절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구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감시하지 속마음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하면 그쪽 사람들은 그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속과 겉이 지구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직 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절대 속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약점을 알고서 지구에서 4명의 변벽자라고 얘기해요. 변벽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변벽자들을 좀 선발해서 그들을 인륜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그 사람들이 구하되 삼체에는 물론 우주 전체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감춰야 한다는 아주 어려운 사명을 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더라도 자기의 속마음을 절대 감추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요즘 막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속은 안 그런 것처럼 뭔가 약간 이 시대적인 그런 것들을 이 작가가 류치신이 좀 넣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천문학을 전공한 또 류지는 얘 친구의 어머니인 아까 처음에 시작할 천재 물리학자인 얘 원제로부터 첫째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둘째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지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한다라는 명제와 함께 우주 그 사회학을 연구해보라는 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변별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이 사람이 뽑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럼 3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1부, 2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1부는 예원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잊어버렸고 이 사람이 이제 지구 문명 밖에 있는 어떤 그 삼체라는 그 문명과 조우를 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이 삼체가 지구로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이 삼체가 쳐들어왔을 때 지구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삼체인들은 모르는 거짓말 능력. 그래서 속과 마음의 속과 그다음에 이제 이 행동이 다르게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것들을 갖다 이겨낼 방법을 찾는다까지가 2부였어요. 그럼 3부는 어땠냐면 마지막 3부는 이제 사신의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류애라는 그 여기에 이제 정말 이 중국의 어떤 도 사상, 동양적 세계관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편의 러브 스토리처럼 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삼체 세계를 대항하기 위해서 인류의 미래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태양계 밖의 항상과 그 부속 행성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또 회사가 하나 생겨요. 스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원텐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청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별을 또 선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선택한 별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너무 얘기 많이 하면 또 너무 스포일러가 기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진행이 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들이 이어지고 하면서 그 삼체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결국은 인류는 그보다 더 냉혹한 우주의 현실과 좀 마주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또 뭐가 나올 것 같은 약간 오픈 결말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또 있네요. 평범한 인간의 삶에 과학적 지식과 상상력을 더해 특별한 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엔의 평가예요. 이게 추천했던 모엔의 평가처럼 이런 좀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흥미를 좀 드리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제 목차가 있는데 목차가 뭐 예상하고 좀 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이걸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목차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시고 제가 보니까 적어도 재밌어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거를 목차를 한번 같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책을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각 부별로 이렇게 2개씩의 어떤 패러그래프를 좀 책 정리해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페이지 308페이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계가 당신들의 정보를 받았다. 나는 이 세계의 평화주의자다. 내가 먼저 당신들의 정보를 수신한 것은 행운이다.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송신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대답을 하면 송신원 위치가 파악되어 당신들의 행성계는 침략당하고 당신들의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삼체에서 보낸 내용들이 이 책의 일부에 실려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넷플릭스에서는 외계에서 보낸 문자가 물론 뭐 다 이게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중국어로 나와, 중국어로. 왜냐면 중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삼체인들은 모든 언어에 뛰어난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말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물론 한문으로 써있어서 저는 못 읽었고 한글 자막을 봤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33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죠. 답. 그 일부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3초 후에 또 이렇게 돼요. 삼체 세계는 지구 반군 외에 인류와 첫 번째 교류를 했다. 이후 그들은 지구 삼체 반군의 강림파와의 통신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후에요. 이후 한참 지난 다음에 모든 참석자가 살아있는 동안 삼체 세계는 어떠한 정보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때 작전센터에 있는 모든 이의 눈에 왕마오에게 카운트다운이 보였던 것처럼 정보가 떴다. 정보는 2초 남짓 짧게 반짝거리고는 사라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았다. 그것은 겨우 6글자였다. 그 6글자가 너희는 벌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짜잔. 오케이. 자, 그럼 2부에 있는 내용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2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부의 135에서 136페이지의 내용이에요. 면벽자는 아까 얘기했죠. 면벽자 자기의 속마음과 겉을 다르게 해가지고 4명을 선발해서
이 삼체 세계와 대항하겠다는 사람. 면벽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사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 이 세상은 물론 우주 전체에 대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감추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대이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그들 자신뿐입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사명을 안고 기나긴 세월을 고독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제가 인류를 대표해 면벽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면벽자들에게 드리는 글이 또 있고요. 2부의 페이지 67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주는 암흑의 숲이에요. 모든 문명이 총을 든 사냥꾼이죠. 그들이 유령처럼 숲속을 누비고 있어요. 길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를 살며시 치우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숨소리조차 낮추고 조심해야 해요. 숲속 곳곳에서 사냥꾼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이 숲에서 타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옥이고 영원한 위협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어떤 생명도 곧바로 없애버려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주 문명이고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독백에 대한 나는 대화의 나눔 내용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3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페이지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청신의 바람대로 그의 뇌가 삼체이니 손에 들어가 부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악몽일 것이다. 냉혹한 외계인들은 그의 뇌에 센서를 붙이고 각종 감각을 입력하는 실험을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감각은 고통이다. 그들은 그에게 굶주린 갈증, 폭력, 화상, 그 다음에 질식 등의 감각을 차례로 체험하게 하고 그의 머릿속에 검색한 공포를 찾아낸 다음 붕대가 풀릴 때 감각을 뇌에 주입할 것이다. 무섭네요. 약간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3부 맨 마지막에 676페이지에 빛점이 빠르게 커지며 타원형 평면으로 변했다. 2차원 평면이었다. 그 평면에서 내뿜는 빛이 주위의 빌딩 숲에 부딪혀 수많은 빗줄기로 쪼개진 뒤 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었다.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거대한 바퀴처럼 우주도시가 2차원 평면의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삼체라는 그 SF 중국 작가 류취신이 쓴 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1부, 2부, 3부가 내용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그 다음에 8편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F 뭔가 상상의 세계가 또 만들어지는 이번 4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였고 여러분들 책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I told this